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에서 2024학년도까지 약 3개년의 한양대학교 수시전형 입결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한양대 입결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원서만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전형이었다면 25학년도부터 최저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의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추천형, 그리고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세 가지로 전형이 나누어졌습니다. 특히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사범계열 학과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면접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이 사범계열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추천형이랑 서류형 이런 식으로 전형이 나누어지면 어떤 식으로 내가 원서 전략을 짜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한양대가 어떤 과들이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교과전형,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한양대 학종 그리고 교과 3개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들입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종합전형은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쓰지만 학생부 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약간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건 짐작은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긴 일반고랑 특목고. 그래서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한양대 학종은 대체로 일반고, 그것도 최저까지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1 점대, 약 1.5 쯤에서 이제 커트가 끊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은 일부 과에 한해서는 평균이 4 등급대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당연히 일반고는 아니고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평균 입결, 그리고 평균 경쟁률, 평균 추합 인원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교과와 종합 사이에서 대략 여기에서 한번 표시를 해 드릴게요. 종합과 교과 여기에 한 중간 정도에서 사이에서 일반고 종합 컷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서 얻어가시길 바라냐면 기존의 한양대 종합평균 입결, 그리고 기존의 한양대 교과평균 입결의 평균 그 정도 중간값에서 종합의 추천형 입결이 올해 새롭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종합 평균 경쟁률이 정말 높은 과들이 생명과학과예요.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하냐 하면 보통 생명과학과를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일반고든 특목고든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생물 관련 학과들은 메디컬 계열을 쓰고자 하다가 이런 쪽으로 생기부가 여기 맞춰져 있다 보니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독 생물 관련 학과들이 한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곳들도 다 경쟁률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아요. 교과 커트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아마 이 친구들은 메디컬을 종합으로 써두고 한양대를 하나 안정으로 잡았던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추합 인원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평균 입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편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양대의 의예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률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 추합 인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5대 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양대가 자대 병원이 그렇게 센 학교가 아니다 보니 의예과 자체의 그런 레벨이 학교의 명성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울산대, 뭐 성균관대 이런 데 의료원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그 뒤 인서울의대 정도 라인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추합이 많이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 기준으로 한 1.5 정도에서 컷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고의 최상위권 아이들 그리고 특목고의 상위권 아이들 성적이 합쳐진 거라 실제 일반고 컷은 훨씬 높구나 하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평균 경쟁률만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학생들이 많이 쓸 법한 과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합 전형에서는 인기가 많은 과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화학공학 이런 과들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바이오메디컬 공학 이런 과들은 한양대에서 뭐 다이아몬드 학과 이런 식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계열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점 이제 종합 평균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뭐 이런 곳들은 확실히 경쟁률이 많이 낮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3 개년 평균을 낸 거라서 이런 과들이 비인기과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간판과의 뭐 융합전자공학과 이런 데는 종합의 경쟁률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교과 평균 입결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냐면 내가 갔을 때 가고 싶은 과들은 교과 입결도 높더라. 그래서 종합과 교과 입시 결과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점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한양대 간판학과다 보니 종합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붙어서 빠져나가고 교과에서도 좋은 대학을 많이 붙어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원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 추합이 굉장히 안 도는 편입니다. 제가 특정과를 보고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입시 결과를 보는 법을 한번 배워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를 보게 되면 교과 평균 입결이 1.42로 다른 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평균 추합 인원도 적은 편인데 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데도 추합이 적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한양대의 네임 밸류를 사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잡고 놓지 않는 그런 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는 정말 환경 쪽에 맞춰서 이렇게 생기부 준비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더 높은 과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여기로 최종 낮춰서 좀 더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양대를 내가 쓸 성적이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추합이 잘 안 돕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저가 들어오면서 입시 결과가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평균 추합이 많이 도는 과들을 한번 잘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슷한 논리로 종합 평균 입결을 보게 되면 건설환경공학과 이런 데가 컷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낮은 종합 컷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가 좀 비인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이름으로는 토목공학과라고 하던 과인데 아무래도 근무지나 근무 여건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다 보니 커트라인이 상당히 널널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합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도냐면 서울대도 건설환경공학과가 있고 연세대도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가 있고 고려대도 정확한 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토목 이런 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에다가 그리고 성균관대까지 토목과가 다 있기 때문에 추합이 잘 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본다면 자원환경공학과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과가 아니어 가지고 좀 '추합이 많이 돌진 않겠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 계열에서
이제 평균 경쟁률이 제일 낮은 과들을 볼 텐데요. 이런 과들은 봤을 때 경쟁률이 낮은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모집 인원이 아주 많은 그런 과들입니다. 보게 되면 좀 특이치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양대에서 취업이 정말 많이 도는 곳은 기계공학부,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이런 메인 과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양대 기공 같은 경우엔 뽑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업 인원도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발 인원과 이제 취업 인원을 비교해서 이제 취업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막 다른 과들에 비해서 특이치까지는 아닙니다.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평균 입결이 거의 의대와 유사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1.19 정도가 되면은 인서울 의대 교과는 좀 힘들어도 웬만한 지방의 뭐 직어국 의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들은 교과 평균 입결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학생들이 지방 의대나 뭐 치대, 수의대, 약대, 한의대 이런 곳을 써 놓고 혹시 내가 최저 못 맞출 걸 대비해서 한양대 하나 쓰자 하는 아이들이 반도체 공학과 교과를 좀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최저도 없어지고 하니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튼 이런 전반적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지식까지 좀 고려하고 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문계열의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교육학과를 나왔지만 항상 교육학과가 학생들 선호도에서 크게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좀 신기합니다. 교육학과는 뭐 종합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평균 경쟁률을 봤을 때 항상 거의 탑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사범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 우리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되게 소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나서 한양대 교육학과를 특히나 종합으로 쓰고자 한다면 어 정말 생기부를 교육적으로 채운 게 아니라면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그래도 교육학과에서 경쟁률이 분산이 되는 이유가 교육공학과라고 해서 약간 교육학과와 비슷하지만 교육공학이라고 정말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과가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공학과는 너무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뭐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 이런 곳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학생들이 좀 분산이 돼 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래도 교육학과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그냥 예상만 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될 점이 뭐 스포츠 관련 과들도 종합으로 뽑긴 하는데 얘는 교과에선 선발을 안 해요. 그리고 특이한 거 제가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글로벌 한국학 전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컷도 낮고 취업도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자원환경공학과 유사한 논리인데 어떻게든 한양대를 가야겠어 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학과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으로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 친구들은 한양대가 본인이 넣었던 6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카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철학과 같은 경우에 교과 종합에서 입결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요. 종합에선 철학과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교과에선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종합에서는 커트가 굉장히 낮은데 교과 커트도 좀 낮습니다. 뭐 약간 여기에서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 철학과 같은 매니아들이 쓰는 과들이 있어요. 뭐 사학과도 비슷한데 이런 과들 특징이 종합은 진짜 철학에 약간 심취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씁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면 항상 컷이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경쟁률은 결코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과에서는 즉 철학을 진짜 좋아했던 학생들이기보다는 정말 성적으로만 지원한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컷이 좀 많이 밀리고 경쟁률도 많이 내려가는 그런 독특한 현상을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학과도 거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건 그냥 나중에 교과 전형으로 '내가 어떤 과를 쓰지?'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문 계열의 다른 과들도 입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졸업하고 나서 할 게 많아 보이는 과들이 컷이 높아요. 밑에 보시면 뭐 정보시스템학과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교과 컷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취업도 교과치고는 잘 안 돌더라 하는 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학과 같은 곳들은 정말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쓰다 보니 종합도 교과도 컷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는 점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한양대도 국제학 전공 교과는 뽑지 않고 종합만 뽑아요. 여기가 컷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가 한양대 국제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목고 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 안에 있는 좀 메인이 되는 그런 외고라고 한다면 내신이 4등급대가 넘어가더라도 여기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과에 따라서도 이 평균 입결을 보고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니라 '이런 과는 뭔가 특목을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하는 것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쟁률이 좀 낮은 과로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제가 뒤에서는 교과 종합 입결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봤을 때 왜 종합에서 경영학부가 경쟁률이 가장 낮은가? 왜 평균 경쟁률이 가장 낮은가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 한양대 경영학부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집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보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아서 경쟁률이 낮아 보인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컷을 봤을 때도 경영학과가 컷 예측이 조금 어려운데 매년 어떤 학생들이 여기를 썼냐에 따라서 약간 요동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평균 추합 인원도 많은 편이구나 하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 컷은 경영학부가 가장 높은데 나중에 추가 합격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교과 평균 입결이 다른 과보다 경영학과가 이렇게 살짝 낮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도 봤을 때 제가 특이치로 언급하고 싶은 과들이 좀 있어요. 중어중문학과 그리고 뭐 독어동문학과 이런 것들인데 딱 봐도 종합 컷이 많이 내려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외고에서 중문이나 동거를 이제 제2외국어로 심화 전공으로 배웠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입결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아 일반고인 나도 지원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기엔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양대의 3 개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과 입결만 가지고 이제 평균을 냈을 때 가장 높은 과들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보게 되면 반도체 공학과 입결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22년도에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평균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1.33, 1.04 그래서 23 학년도와 24 학년도 컷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평균 입결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합이 그래도 꽤 많이 도는 편이고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같은 메인과들은 좀 다른 학교의 메디컬을 쓰면서 이쪽을 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컷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각 교과 입결은 학생들의 선호도나 아니면 정시 입결 순서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융합전자공학부 이렇게 한양대의 메인으로 인기가 있는 과들이 교과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전도 유망하다 하는 과 순으로 이제 입시 결과가 쭉 배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명공학과는 컷이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여기가 뭐 1.18, 25, 21 생명공학과도 1.09, 0 36, 2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물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메디컬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교과에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같이 쓰다 보니까 뭐 한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생명 관련 과들의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올해 25학년도에는 컷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컷 하락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 등급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한양대 최저가 뭐 세계 합 7 정도였나? 그렇게 돼서 그닥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외로 최저 충족률이 낮아요. 그래서 뭐 의대 증원 같은 이슈까지 같이 겹치게 된다면 실제 입시 결과는 여기에서 0.
한 3 에서 5 사이까지도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뒤에 넘어가 볼게요. 뭐 한양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교과에서 입결이 한 1.4 에서 이 정도 1.5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1점 극후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의대 증원이 1,500명 정도로 확정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만약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한양대를 진짜 너무너무 쓰고 싶다. 그리고 생기부가 안 좋아서 교과로 써야 된다 한다면 저는 이런 과들을 쓰라고 할 거예요. 뭐 도시공학과, 건축공학부. 이런 곳을 쓰라고 권하는 이유는 좀 학생들의 선호가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간혹 이과 학생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한양대에서 뭐 도시공이나 건축 그리고 건설환경공학 뭐 자원환경공학을 붙였다고 했을 때 다른 라인의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제외한 과학기술원들과 입결이 겹치기 때문에 과기원으로도 추합이 조금 빠져나가 주고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다른 학교의 좀 유명한 과를 종합으로 붙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입결이 좀 많이 내려와 줍니다. 당연히 최초합은 아니고 최종합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을 내 봤을 때 간혹 여기에서 화학공학 같은 메인 과들이 좀 아래에 있기도 한데 여기는 그냥 22년 한 해에 유독 이상한 해가 있어서 그래요. 자, 통계 보는 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1.7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서 지금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딱 봐도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전도 유망해 보이는 과들 뭐 화공이나 에너지공학 이런 데는 커트를 잡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호학과는 간혹 이렇게 인기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좀 간호사 취업 관련 이슈가 있고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1.15까지 컷이 올라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좀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교과 입결을 보게 되면 가장 전도 유망해 보이는 정보시스템학과, 상경계열에서 가장 높은 컷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교육학과 계열이 항상 좀 상위권에 있어요. 그런 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컷이 내려갑니다. 보면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는 과들이 컷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사철 즉 뭐 철학과 뭐 중문학과 그리고 도거동문 이런 과들 컷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좀 나중에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 쪼끔 더 좋아 보이는 과 사회과학 계열 이런 곳을 붙였을 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컷이 낮아지게 됩니다. 뭐 저도 이제 문과대학을 졸업한 입장이라 딱히 할 말이 많지 않긴 하지만 만약에 한양대학교에 가서 복수 전공을 노린다라거나 정말 문학이나 아니면 사학, 뭐 철학 이런 곳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한양대 네임밸류를 따기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저가 이번에 생기게 되면서 좀 한양대의 낮은 과, 그러니까 입결이 낮은 과에서는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노리고 좀 전략적으로 입시에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입결은 볼 것도 없이 자연 계열은 당연히 의예과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야 뭐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높게 나타나구나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수학교육과가 컷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막 특별히 엄청 인기과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4번 계열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일반고 학생들이 사범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땡땡 교육과라고 되어 있는 계열들은 일반고를 많이 뽑고 요 커트라인도 그래서 특목고 즉 과고 영재학교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커트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양대 소교과를 쓰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일반고다라고 한다면 1 점대의 내신은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는 입시 결과가 역시나 높게 나타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의대나 뭐 약
때 이런 거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내신이 떨어졌을 때 생공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뒤로는 자연계열 입시는 좀 예측이 쉬운데 화공, 반도체공, 에너지공, 컴소 이렇게 쭉 입결이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할 때 스펙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 추합이 굉장히 잘 도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내가 추가 합격까지 노린다 한다면 넣어 볼 만합니다. 자연계열 커트라인 계속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3개년 평균 입결을 봤을 때 바이오메디컬 공학 여기도 메인과라서 높은 편이고 융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22년 종합 입결이 막 3점대 이렇게 되는 것들은 거의 특목고 아이들이 썼구나 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과학고 학생들은 스펙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요. 그 친구들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뭔가 탐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내신이 막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5 등급 정도가 되더라도 여기에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라면 제가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종합 입결만 보고 '와 이 점대도 한양대 종합이 되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2점 극초반 혹은 1점 극후반 정도는 돼야지 좀 '한양대를 써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기과들은 추합이 많이 돌아요. 이런 곳을 쓰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좋은 과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계공학이 이렇게 추합이 많은 이유는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입결이 낮은 쪽을 볼 텐데요. 항상 도시, 건설, 건축, 자원 이런 쪽이 컷이 낮은 편입니다.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들인데 그래도 건설이나 도시 쪽으로 뭔가 준비한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 그리고 낮은 내신을 극복하고도 한양대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이제 인문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영학부가 3년 평균 입결이 최상위권이 아니라고 해서 '한양대 경영학과가 낮구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목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입시 결과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한양대는 스포츠 사이언스 그리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이라는 쪽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추합이 거의 안 도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 합격이 안 도는 행정학과를 비롯한 이런 과들은 정말 한양대가 이과에서 거의 탑이거나 아니면 '한양대가 학생들이 썼던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였겠다.' 이렇게 짐작해 주시면 됩니다. 요 뒤에 보게 되면 파이낸스 경영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경이라고도 부르죠. 보통 한양대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키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과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사학과 같은 곳 그리고 철학과 같은 곳이 생각보다 종합에서 막 엄청 커트라인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곳들은 정말 매니아층인 학생들이 지원하는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특히나 인문계의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이 입결을 본다고 해서 종합의 카드를 바꾸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움직인다면 파경이랑 경제금융이랑 앞에서 나왔던 경영학과 이런 곳들 사이에서 '내가 상경을 어디를 쓸까.' 하는 거 정도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어문 관련 학과들이 컷이 많이 낮아요. 국제학 전공부터 해서 중어 중문 그리고 독어 동문 글로벌 한국학 이런 곳이 컷이 많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 이유는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을 선발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계 학생이 이런 어문 계열을 좀 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양대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길 바라냐면
올해 한양대 입시가 많이 바뀌는 만큼 어떻게 과를 선정하고 또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과 전형은 3개년 입결 평균을 보되 이제 입결에서 조금 더 떨어지겠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부 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과와 그리고 종합 중간 정도쯤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겠구나. 그리고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쓰겠구나라는 점까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